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지금 청년들이 시험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옛날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식 교육. 그냥 집어넣는 교육이죠. 학생들이 어떤 그런 적성이나 개개인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적고 외우고 이런 교육을 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죠. 어떻게 된 게 50년 동안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뭐 지금 4차 산업도 일어나고 있고 스마트폰도 쓰고 있고 뭐 차도 좋아지고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아니 5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교육은 왜 그래? 다른 건 다 변해가는데 왜 학교는 안 변해가니까? 학교는? 왜 교육이란 것은 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는 건지 참 신기합니다. 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이라 생각을 해요. 경제 이상으로.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굉장히 개개인마다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근데 그렇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뭔가 이걸 아웃풋으로 이렇게 남기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안 그래요? 보통 이제 자녀 한 명당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는 교육 비용이 3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한테 뭔가 이걸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자녀 한 명 나오면 3억의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돈이 남아가지고 3억이나 돈을 이렇게 자식한테 쏟아붓지는 않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쪼개가면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교육적으로 투자한단 말입니다. 아낌을 베푼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만한 값을 하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가 인적 자본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근데 무조건 이렇게 주의식 교육만으로 인적 자본을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 모든 사람이 적고 외우고 이런 암기식 공부 방법에 다 최적화된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암기식 공부 방법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어. 아무리 외워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고역인 사람도 있고요. 책을 보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도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력이 좋고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냥 공부를 잘한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시험에서 어떤 퀘스트에서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걸 성적으로 좀 뭔가 잘 나온다는 거. 맞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공부를 통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우리나라 어떤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좀 안 좋은 직업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너무 학교의 어떤 성적 위주의 교육이 과연 정답이냐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다못해 연장을 쓰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에서 말하는 공부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학교에서 말하는 교육은 무조건 적고 외우고 무조건 집어넣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육은 사회에 나와서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미 우리들 앞에서 실패를 많이 봤잖아. 이게 이 교육이 모든 사람들 먹히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만큼 지금 태어난 애들한테만큼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똑같이 가는가? 똑같이 안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도 있겠지만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이 살아갈 때 필요한 교육은요. 일단 경제교육, 금융교육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일단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서민들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돈 쓰면 안 되고 빚지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우리나라 서민들은 그런 교육을 일치 안 받고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빠지고 빚지고 부채를 더 늘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아니라고 대책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서민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위험수를 두면 안 되잖아. 같은 비리 1억 있어도 돈이 있는 사람이 1억 있는 거하고 서민이 1억 있는 건 다르죠. 자꾸 서민들도 뭐 투자해서 부자 됐을 때 자꾸 이렇게 헛된 희망은 자꾸 가르치고 뭔가 이제 잡받았을 시에 대책은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철학. 저는 뭐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금융지식도 중요하지만 철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삶의 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철학이 없어요. 철학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추상적 이런 얘기하는데 철학이랑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의 뜻이 뭐냐 하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학문으로 정의한 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면 나 나름대로 어떤 인생에서 남한테 맞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철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철학은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거죠,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 그게 무슨 철학이야? 개똥 철학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다 똑같이 삽니까? 판에 막힌 것처럼. 안 그래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못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많이 벌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못 벌고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돈을 못 벌고 살면 못 벌고 살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못 벌고 살면 너는 그냥 힘들게 살아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뭔가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좀 경제 교육과 이 철학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식 교육이 바꿔 말하면 세뇌식 교육인데 이런 교육을 기득권이 좋아하는 것, 즉 창의력 있는 사람보다 예스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정들의 분위기가 기름때 묻히면서 힘들이 하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는 걸 더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땅은 좁은데 자원은 적고 인간은 쓸데없이 많고 경쟁자가 많으니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가려내야 하니까요. 지구의 인구 밀도는 평균 1제곱킬로당 50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500명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주식 교육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의견, 남의 시선, 뭔가 권력자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딱 그렇잖아. 전체주의 사고방식 왜 가지고 있을까? 뭔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겠네. 부려먹기 쉬우니까. 시키는 대로 다 가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 뭔가 좀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스라이팅과 샤머니즘 굉장히 약한 거 아니에요. 사탕 발린 속삭임에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기도 잘 당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부모님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든 먹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뭐 책상에서 일하든 아니면 연장을 잡고 일하든 도시에서 일하든 시골에서 일하든 어떤 일이든 내가 일할 수만 있으면 일하고 오래 일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도전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우리처럼 산다. 근데 공부를 해서 될 사람이면 해도 되지. 근데 공부해서 안 될 사람도 있잖아. 더 많지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주죠. 자기들도 공부를 안 하는데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죠. 부모님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소시적이 공부 안 했잖아. 공부 안 했는데 내 자식이 공부 잘할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부모의 유전자를 타고나서 가는 건데 특히 자녀의 머리는 엄마 머리 간다고 하잖아요. 아들님이 공부 못하는 건 엄마 탓이 큽니다. 사실 엄마의 머리를 물려받았으니까. 왜 자기 자식 공부 못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이 유전 무시 못합니다. 공부 유전.
좀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요. 좀 너무 똑같이 판에 박힌 것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난 그게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 능력이라는 게 누구에게든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러면 뭐 공부를 못 하더라도 못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각자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직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직업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죠.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문제는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이며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기업, 공기업,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사무실에 펜대 굴리는 일자리가 더 위태위태하죠, 요즘에는. 옛날보다. 부모님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문제가 뭐냐. 부모님들이 이제 젊었을 때 사후관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부모님들이 왜 자꾸 자녀들한테 대학을 다니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젊었을 때, 처녀 총각 시절에 그 시기 때는 대학교가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처녀 총각 시절에 언제냐면 80년대. 80년대 중후반에는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대학교를 나오면 대학교 나온 것만으로 그냥 취업해서 무조건 이제 좋은 데 들어가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보수를 받고 일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지금도 이제 명문대나 이제 유수의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대학교만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토익 성적도 좋아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다른 인턴 경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야 가능한 거지. 그냥 대학교 간판만 따고 있다고 받아주는 곳은 사실상 없어요, 요즘에는. 아무리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학점을 말 안 먹었다거나 뭐 토익 같은 뭐 기본적인 어떤 어학 점수도 없이 그냥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받아주는 곳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자기 자신들이 거쳐왔던 좀 쌍팔년도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대학하고 지금 대학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대학을 돈 주면 다 갈 수 있는 세상이고 그때는 대학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였고 그 옛날에 80년대 대학교 진학률이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20%였습니다. 20%. 네. 옛날에는 지방대만 나와도 엘리트란 소리 들었습니다. 난놈이었어요. 난놈. 옛날에는 이제 지방대가 파워가 있었거든요. 뭐 저기 광주의 조선대나 저 영남대나 뭐 동아대 이런 데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서울하고 갭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방대 정도만 나와도 아, 이 친구 정말 공부 잘했구나. 수재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야, 요즘에 그런데 왜 다니냐, 돈 날리게. 야, 그런데 나 취업 안 돼. 야, 미달라고 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학교 졸업해도 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보면 대졸자들 천지입니다, 천지. 오히려 고졸을 찾기 힘들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들 너무나 많아. 나도 학원 가서 놀랬다니까요. 취업이 안 돼가 여기 온 거예요, 공무원 학원. 장생도 공무원 이제 학원 와가지고 4년, 5년에도 안 된 사람들 중에 대졸자도 엄청 많아요. 대학교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안 보는 게 아니라 대졸자들도 이 시험 빡시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지금 학생들이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대학교 졸업장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문 닫는 대학도 많아질 테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학과들은 없어질 겁니다. 아마 문사전은 상당히 없어질 거예요. 문학, 사학, 철학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식들한테 아무 대학교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자녀분들이 뭐 하고 싶은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대한민국 교육이 좀 실용적인 학문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을 듣더라도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반드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좀 그런 교육들을 채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이런 사교육을 받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못 써먹고 이렇게 좀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을 못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예요. 많이 나오면 뭐해. 받아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학을 공짜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시간 얼마나 많이 쓰나요? 그 시간 써도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좀 이 교육이라는 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나라 교육이 좀 국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거를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또 안 바뀌겠죠. 예, 쉽게 안 바뀌죠. 그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바뀌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